2024년 11월 18일 오후 9시 24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튼기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트럼프 트레이딩이 끝나는 걸까?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요. 글쎄, 아직은 좀 언급만 된다면 섹터가 좀 부각이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바이오에서 이제 좀 조정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제 백신 음모론자 케네디 주니어를 좀 지명을 했거든요. 트럼프가. 그래서 바이오가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진짜 이거에 좀 의아합니다. 물론 떨어져도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얘기를 좀 드려보면은 바이오는 대외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섹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타 이제 기술적인 측면의 느낌으로서 영향을 받는 섹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즉 이제 개별적인 이제 흐름으로 가는 종목이라고 저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기업 자체가 잘만 한다면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처럼 뭔가에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 섹터라고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은 저는 아직도 바이오를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도 그렇고 이벤트들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보여줬고요. 바이오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바이오 맹신론자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은 돈이 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을 때가 이쪽 섹터라고 생각밖에 안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섹터도 물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 이슈 공유했었던 것들 대체적으로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꽤 의미가 있었던 이슈였고요. 어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머스크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중 관련된 SOS를 라이콤 등등등.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율주의에 대한 이제 차량에 대한 이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이 장중에 나왔었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회가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연방차를 교통부 우선순위 중에 하나로 삼을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통부에서 이제 자율주행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정책 담당자를 찾고 있다고 이제 전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부를 이끌게 된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기술 구현을 위해서 규제 완화나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지금 이제 트럼프는 오른팔이죠. 그죠? 이제 머스크가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당선이 되기 전에 많은 활동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트럼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했었던 게 트럼프는 본인이 원하는 그런 목적 지향성이 굉장히 뚜렷한 인물이라 자기 사람을 굉장히 이제 좀 챙깁니다. 즉 뭐냐면 내 말을 잘 따라 그러면은 너 거 해줄게.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그런 방향성을 안 가지고 있더라도 네가 내 말만 잘 들으면 해줄게라는 그런 마인드라고 제가 설명을 꼭 드렸었죠. 그래서 트럼프 인물은 그런 성향이다. 그래서 머스크가 굉장히 줄을 잘 섰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줄 섰다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조금 그러신 것 같은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줄을 잘 섰기 때문에 지금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트럼프는 아마 알았을 겁니다. 아니, 머스크는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 섹터가 진짜 뭐 아니면 도의 느낌인데, 한번 제대로 터지면은, 진짜 이것만큼의 폭발적인 상승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HLB 간암 신약 BIMO 실사 통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장 실사를 BIMO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HLB 관련주들, 계열사들, 제노포커스도 오늘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공유를 했었고요. 장중에 이제 HLB 내용들이 나왔는데, 현장 실사 결과를 보완할 사항이 없다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월에 이제 CMC에 대한 이제 CRA를 발급을 하면서 이제 실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했었는데 그거 이제 해결했고 이제 중요한 거는 5월에 CMC 요거 이제 보완사항만 남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HLB가 아니라 항서 제약이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하게 되면 뭐 무난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 2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추가 파이프라인의 확장도 전달이 됐고요. 선제적으로 실행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HLB는 좀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줄 세우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흐름상 체크를 좀 해보면 좋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뷰노, 인공지능 기반 흉부 엑스레이 진단 제품의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내용이 나오면서 시간에서 강세를 보여줬는데, 이제 뷰노메드 딥브레인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 승인이거든요. 향후 이제 뷰노의 주력 제품인 뷰노메드 딥카스 등의 추가 승인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이제 루닛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었는데, 의료 AI의 주목도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그래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면은 좋을 만한 내용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한양행 렉라자 유럽에서도 공고한다. 관주 유한양행 유럽 의약품청 산하약물 사용자문회라는 데가 있어요. 자문위원회가. 그래서 최근 진행된 회의에서 유한양행 렉라자하고 존슨앤존슨 리브리반트죠. 병용법을 성인의 비소세파 폐암의 환자 1차 치료제로 승인하겠다고 권고했습니다. 이게 최종 허가가 2, 3개월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오픈이 되면은 유럽 허가 출시하게 되면 얀센으로부터 이제 3천만 달러를 수령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꽤 이제 좀 괜찮은 흐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CHMP 그러니까 이 자문회의 위원회에서 해주기만 한다면은 꽤 괜찮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 해결될까? 이제 PM 풍력 SG 원하이텍 그 설명드리기 전에 정치에는 솔직히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저는 이제 둘 쪽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이제 대투자로 보이는 김동연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될지 안 될지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근데 사법 리스크를 통해서 내부 전열을 정비를 할 거고 비명계 의원들 또한 숨죽이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징역형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 행보에 제동이 걸린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좀 체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흐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자로 뭐 김동연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 자, 그다음에 전력난 베트남 원전 도입 재개, 우리 기술 등등. 그 공산당 정치국에서 원전 개발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산업통상부에서 이제 밝혔는데 국회 질의응답에서 전력망 확충을 강조한 데 이어가지고 조치로 풀이가 되고요. 그 전력난 해결하고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원자력 발전을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는데 처음에 2006년에 원전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9년에 2기 개발 계획을 쓰긴 했었고, 그다음에 30년까지 원전 14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트남하고 연계가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체크를 좀 해보면 내용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꼭 천일이 된다. 관련주 SY17텍 등등등.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제도 얘기했는데 거의 3년이 이제 3년째가 돼가고 있는데 이제 길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솔직히 양국의 피로감이 굉장히 극에 달하 있습니다. 우리 국내장도 영향을 불명적으로 받았고 하지만 이제 트럼프가 개입이 된다면 양측의 좋은 조건으로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지금 당장의 바이든 체제에서는 양측은 이제 양보할 마음이 사실은 크게 없겠죠.
그래서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내용적으로 좀 측면을 체크해 보면 좋을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크렘린궁 새로운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흥구석 한국석의 SH 에너지화. 이건 이제 위에 방금 얘기했었던 재건 얘기하고 완전히 반대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제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로 이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이제 보도와 관련돼서 아마 러시아가 사실 미국에 대한 견제성 타구를 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굉장히 조 바이든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굉장히 좀 무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체제가 들어온다면은 요런 얘기가 바로 들어가겠죠. 지금은 좀 미국이 현재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좀 약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뭐 이리저리 약간 좀 흔들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한미약품의 횡령, 한미사이언스. 박재환 대표, 이제 한미약품 대표하고 사인그룹사 고위 유명들 김남규 라데팡스 파트너스 대표하고 5인의 배임 횡령으로 이제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한미사이언스에서 경영권 분쟁 중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3.7%를 취득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경영참여 펀드를 통해 가지고 회사 경영에 참여하다고 발표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작은 유출로 보여진다. 자, 제가 볼 때는 내부적인 내용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고발을 한 거겠죠. 주주들만 피해 본 겁니다. 이거 지금. 그죠? 지네들 싸움에 사실상 주주들만 피해를 본 거기 때문에 요거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굉장히 진짜 좀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그래요. 자,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